안녕하세요. 53세 전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써니가 책을 읽어드리는 코너인 심리학 편지 오디오북 5번째 영상을 수요일인 오늘 미리 올립니다. 재생 목록 중 오디오북 심리학 편지를 클릭하시면 심리학 편지라는 책을 처음부터 들으실 수도 있지만 챕터로 나누어져 있기에 순서 상관없이 들으셔도 좋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면서 들으셔도 좋고 영상을 보시면서 들으셔도 좋을 거예요. 써니네 오디오북 지금 시작합니다. 심리학 편지 파트 1 일상 심리학 9 마음을 도려내는 작심 삼일 심리학 겨울이 되면 체감 온도는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온도가 낮아지는 것은 스스로가 보온 역할을 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날들이 많아질수록 스스로가 보온이 되어 가족의 온도와 나의 온도가 잘 유지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결심을 합니다. 이 말에 좀 더 깊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결심이라는 것을 할까요? 1월 1일이 결심하는 날도 아닌데 왜 하나같이 다들 금연 결심, 금주 결심, 다이어트 결심 등 많은 결심을 하지만 3일도 안 돼서 대부분 결심을 스스로 깨트립니다. 12월까지도 적응된 생활에 맞춰 마음도 문을 닫고 살아가다가 1월이 되면 갑자기 마음의 문이 열려서 변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도대체 1월은 어떤 달일까요? 1월은 영어로 제뉴어리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로마 신화 중 문의 신인 야누스에서 가져와 만든 것입니다. 즉 그 문을 닫고 여는 것에 따라 1년의 차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누스의 모습은 두 얼굴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어져 왔습니다. 즉 앞 얼굴은 1월이고 뒤의 얼굴은 12월입니다. 그래서 1월이 되면 마음도 두 얼굴이 됩니다. 몸은 새해에 와 있지만 마음은 아직도 작년 12월에 머물러 있으면서 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1월에는 생각과 마음 모두가 행동보다 뒤처지기 때문에 엇박자를 타면서 싱숭생숭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내려앉지 않고 들떠서 어수선하고 갈피를 잡을 수 없이 갈팡질팡하다가 싱숭생숭한 마음을 잡아주고 앉히려고 생각이 앞장서게 됩니다. 생각이 앞장서서 하는 일이 바로 결심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면 마음이 자리를 잡고 앉을 수 있고 마음이 안정이 되어야 행동도 균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심하다의 영어 단어는 decide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 아래로 자르다입니다. 즉 불필요한 생각들을 잘라서 내려놓다라는 의미가 결심의 뜻입니다. 한자의 풀이도 같습니다. 도려낼 결, 마음심, 즉 부풀어진 불필요하고 들뜬 마음을 도려내는 것이 바로 결심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작한 결심이 작심 삼일이 됩니다. 도대체 왜 작심 삼일이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는 숫자 3이 이렇게도 큰 벽인 걸까요? 3의 심리학 이외에 4의 심리가 또 존재합니다. 집단 무의식에 4는 죽음을 뜻하고 부정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4까지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많은 건물에서는 숫자 4를 의미하는 4의 첫 자인 F로 대체해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영미권의 F는 오히려 긍정이 아니라 부정이 더 많습니다. 대부분의 강한 욕이 F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는 숫자 3 뒤에 존재하는 4의 부정 의미가 집단 무의식에 자리하기 때문에 작심 삼일 심리를 더욱 강하게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심 삼일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연스럽게 숫자 3을 넘길 수 있는 행동을 의도적으로 결심을 하면서 5와 10을 넘어선 숫자의 개념을 자주 경험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3번은 이를 닦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심이라는 개념을 더해서 매일 이를 닦는 횟수를 표기하면서 3일을 자연스럽게 넘기면서 인지적 강압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10. 얼룩진 마음. 나무처럼 바람에 마음을 맡겨 삶의 무게를 털어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바다처럼 이유 없이 빗물에 마음을 적시고 슬픔을 가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가 마음 안에 가진 행복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이 회복되는 것은 나를 제대로 보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볼 수 있다면 구름을 모자 삼아 쓰고 있던 우울함도 저만치 물러나 빗질이라도 한 듯 마음 하늘은 말끔해질 수 있습니다. 쉼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은 자주 방어 기제를 드러내게 됩니다. 생각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고요해지면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바쁜 것이 습관화된 사람은 고요할수록 힘들어집니다. 턱없이 작아 보이는 내면의 자신의 모습으로 외부에 나다니면 가면의 모습보다 한없이 작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작아진 자신을 보기 싫어서 다시 무거운 가면을 쓰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작아진 자신이 두렵고 무서워서 무의식적으로 고요한 마음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후회 회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용어는 1982년 영국의 와윅 대학교 경제행동과학과 그레암 룸스 교수와 행동경제학자인 로버트 서든이 후회 이론, 불확실성 하에서 합리적 선택의 대안 이론 논문을 발표하면서 처음 제안된 개념입니다. 후회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이성적인 결론을 내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후회 회피 심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지에 호주머니가 달려있듯 마음에도 후회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후회를 달고 삽니다. 매 순간 후회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선택하지만 결국 그러한 심리는 포기하게 되는 선택에 대해서 덜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머리는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마음은 아프고 쓰라리게 되는 것입니다. 후회 회피 심리는 짧은 순간과 보다 긴 시간에 다르게 작용합니다. 짧은 순간에 합리적인 결정을 해서 일어난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는 강한 후회를 하며 아파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장기적으로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결정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마음을 쓰면서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회피하는 것은 늘 상처와 아픔에 축축이 젖은 마음을 햇볕에 널어놓고 희게 빛나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뿐 날아오른 적 없는 새의 꿈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회피의 결과는 길을 따라 걸어간 것이 아니라 길을 잃기 위해 거기까지 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회피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에 시선이 머무르게 됩니다. 떨어지는 비는 시선을 따라 내려와 마음속 천장에서 마구 셉니다. 기쁠 때는 마음속에서 흘러가는 비가 복잡한 마음의 때까지 가져가지만 슬플 때는 흘러가지 않고 고여서 빗속에 마음의 희망들이 잠겨 버립니다. 10년 전에 그 상황에서 머리를 써서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한 일과 행동에 대해서 실패하고 나쁜 결과가 나와서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더 지나 20년쯤 되면 선택한 일보다 선택하지 않은 일에 대해 마음이 잠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바빠서 가족과 대화가 없어져
부부와 가족의 심리적 거리가 좁혀지지 못할 만큼 멀어져 찾아오시는 내담자분들과 만났을 때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렇게 바쁘게 사시면 숨은 언제 쉬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대답하십니다. 나중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돈 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가족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 것인데 가족들은 그것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서운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본인은 서운함을 느끼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억울함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머리는 숨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숨을 쉬지 못해서 죽어 있을 겁니다. 현재를 사셔야 합니다. 현재가 없이 과거와 미래만 살면 가족도 잃지만 자기 자신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성형외과에서 광고하는 사진이 왜 매력적인 줄 아세요? 내담자분들과 이 정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답보다는 저의 말을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과거와 미래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재가 없기 때문에 매력적인 것입니다. 교정하고 수술하면서 견뎌야 하는 현재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가족도 같습니다. 돈 열심히 벌려고 나 자신도 안 돌아보고 가족과도 감정을 나누는 일을 하지 않으면 열려있던 가슴에 문이 다 닫혀서 열리지가 않습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지금 이 순간 가족도 만나고 그 가운데 나 자신의 마음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가족은 하나라서 나 혼자 쉰다고 숨 쉬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숨 못 쉬고 있으면 남편도 못 쉬는 것입니다. 자녀가 숨 못 쉬면 부모는 더 못 쉽니다. 모두가 같이 숨을 쉬게 도와주고 숨을 고루고루 나눠줘야 건강하게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 텔리 샤롯 심리학과 교수팀은 80명에게 거짓말 보상게임 실험을 했습니다. 대상은 18세부터 65세까지 다양했습니다. 대상자들의 뇌를 촬영해서 분석했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로 교수팀은 거짓말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커져서 더 많은 거짓말을 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원인은 바로 뇌의 편도체가 제어할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편도체는 정서적인 정보를 처리합니다. 즉 두려움이나 불편함과 같은 정서를 인지해서 대응할 때 편도체가 제동장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거짓말을 반복하면 할수록 편도체가 힘을 잃고 활동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 공명 영상에 촬영되었습니다. 가족에게도 거짓말하고 타인에게도 거짓말을 하게 되지만 정작 가장 많은 거짓말을 주고받게 되는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비가 쏟아지다가 폭풍이 불어닥치면 나무는 뿌리를 드러내며 뽑혀버립니다. 하지만 얇디 얇은 대나무는 끄떡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마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디 안쪽이 비어서 부러질 수도 있지만 마디마디가 강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꺾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무와 달리 대나무는 마디마다 생장점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나무처럼 굵지는 않지만 곧게 뻗어 단단하게 세워져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쁘게만 올라가다 보면 가족도 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쉼을 가족과 나눠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써니네TV의 써니였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